네, 2025년 12월 6일 월드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해결을 이제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지만 유럽 국가들의 어떤 이해관계, 미국과의 이해관계, 우크라이나가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 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러시아의 영토의 확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근데 키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 승리를 가져가고 있고,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과 전 세계적인 어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내수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국가는 딱 두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입니다. 일본도 내수는 진작할 수 있지만 에너지 수급이 어렵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가 나긴 하지만 에너지가 나는 거에 비해서 수요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에너지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가는 딱 하나의 나라,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를 봤을 때 러시아를 서방에서 제재한다, 미국에서 제재한다, 먹히지가 않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젊은이들의 이런 희생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국제 정세, 국제 역학관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젤렌스키는 사실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의 유럽에 대한 집단 방위 수준의 안전보장을 제안하면서 협상 동력이 살아났다는 보도가 나와 있고, 러시아에 있는 도네츠크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 동부, 동부 지역에 있는 돈바스 도네츠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주민이 한 4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는 우크라이나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인종적인, 지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이제 항상 바라는 게 이제 얼지 않는 항로를 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이어지는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돈바스 도네츠크를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돈바스하고 동부 지역. 그 영토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영토 협상을 이게 굉장히 한번 뺏기면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유럽 주도의 평화 유지 다국적 구상이 안전보장 패키지에 포함된다라는, 이제 유럽은 사실 우크라이나보다는 유럽 자체에서 이제 서유럽, 뭐 중부 유럽, 뭐 중부 서유럽이면 프랑스를 대표로 한 서유럽과 중부 유럽, 독일과 뭐 스위스, 남유럽,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입이 무서운 거죠. 우크라이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파제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방파제가 무너지면 러시아가 바로 유럽 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다. 세계 2차 대전 때 러시아의 위협을 유럽 국가들은 봤습니다. 독일의 패전도 사실 러시아의 참전으로 이루어진 거죠. 미국의 참전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럽 종전 기대가 커지면 뭐 제재 완화, 공급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되면서 뭐 연말에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어떻게 될지 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안정화, 그다음에 유럽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그 세계 경제를 축으로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 그 달러와 유로화와 그다음에 뭐 기축 통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달러와 유로화입니다. 예전엔 이제 SDK 바스켓에 들어가는 게 이제 파운드와 달러,
유로화가 됐는데 이 파운드가 조금 힘을 잃었고 엔화는 이제 바스켓에서 1등급이 아니라 1.5등급으로 이제 내려앉는 거고 위안화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거죠.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11월 지표 둔화로 수요 회복이 약하다에 대한 경고등이 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의 둔화와 소매 판매 약세가 부각되면서 경기 모멘텀이 꺾였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문제, 부동산의 문제가 있죠. 부동산 버블, 자, 뭐, 침체 내수, 뭐, 여러 가지 내수에 대한, 내수에 대한 뭐, 부진, 그 다음에 디플레이에 대한 압력이 있습니다. 자, 요런 파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수요 둔화는 원자재, 해운, 아시아 수출 사이클에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중국의 이 영향력은 사실 동남아시아 영향력의 하교 자본까지 이어집니다. 하교 자본의 대표적인 게 태국과 말레이시아인 거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 아시아권에서의 이 어떤 세력을 봤을 때 유대 자본이 이쪽 세력, 이쪽 아시아권의 금융과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예전에 홍콩을 통해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홍콩도 중국이 이제 중국이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 세력에서 어떤 전 세계적인 거대한 패권 전쟁, 뭐 화교와 유대인의覇権전쟁에서 아시아 쪽은 거의 뭐 화교 쪽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이쪽 동남아 쪽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악화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쪽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은 좋은 게 그나마 이제 베트남이 이제 화교 자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 중에서 하나인 거죠. 있긴 하지만 크진 않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도 화교 자본이 많이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수요 둔화는 원자재, 해운, 아시아 수출 사이클의 직격이라서 한국은 사실 중간재의 소비재 수출 국가입니다. 사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거죠. 한국은 이쪽 저쪽 편들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면서 어떤 그런 반사 이익을 가져가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중심축은 미국과의 동맹이 가장 큰 거죠. 그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보수 집권이 됐던 진보 집권이 됐던 미국과의 동맹이 가장 큰 어떤 축이죠. 그 축에서 중국과의 영향력도 같이 가져가고 일본과의 영향도 같이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는 우크라이나 협상에 따라서 좌우지우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수요에 대한 수요 불안이 동시에 압박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중국 지표 부진이 겹치면서 하락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유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결이 되면 유가의 안정적인 거고 중국의 수요가 부진하면 그것 또한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중국이 워낙 많은 수요를 요청하면 그 유가도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빅데이터, 중앙은행에 대한 주간 경계감도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빅데이터 플러스 중앙은행의 주간 경계감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함께 BOJ, 뱅크 오브 재팬, ECB, 유럽 센트럴 뱅크, BOE,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주요국 통화 정책을 앞두고 그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BOE와 ECB, ECB의 즉 통화 정책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엔화에 대한 강세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 전반의 환율 지금 작은 흐름에도 파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의 초고속 트레이딩 마켓 메이커 자본 규제의 손질을 검토하고 있고 크립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FCA라는 데가 전문 트레이딩 회사에 맞춘 자본 규제,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을 어그레시브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어그레시브하게 바라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규제를 이제 철폐하려고 하는 거고, FCA가 프립토 규제 세부 룰에 대한 대규모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제도권에 대한 규제 적용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어떤 금융 제국입니다, 영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파정을 보면은 런던 금융 허브에 대한 경쟁력 규제 비용이 바뀌면 글로벌 유동성, 크립토 사업자의 영국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차익 전략에도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과 EU에 대한 통상 마찰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LNG 예외를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이 EU의 메탄 배출 규정 적용을 2023년, 2035년까지 유예 면제해달라고 했어요. 미국이 EU에 대한 메탄 배출 규정, 메탄 배출 LNG에 대한 이슈입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LNG에 대한 의존이 커진 상황에서 환경 규제가 에너지 통상 카드로 충돌될 소지가 있다. 자, 이제 한국 FTA가 업그레이드 타결이 됐습니다. 영국이 한국과 개정되어 있는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가 됐고, 디지털 서비스 조항을 강화하고, 전자계약을 인정을 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원산지 규정을 손질을 하는 게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디지털 거래는 데이터, 전자문서, 핀테크 쪽에 대한 제도 개선이 체감될 수 있고 제조업은 부품 조달, 원산지 요건 완화가 경쟁력에 대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펜타닐을 WMD로 지정했다. 마약을 이제 대량 살살 무기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제재를 남미 쪽에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칠레의 우경화, 이 바람, 우양우 흐름이 재부각되고 있다. 남미에서의 칠레 대선 결선에서 뭐 카스트가 승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치안, 이민, 재정 긴축에 대한 강경 노선이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뉴스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호주의 이 테러가 났습니다. 호주에 총기 테러가 나서 유대교 행사 중간에 총격으로 다수가 사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월드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에서 남미 지역에서는 우경화에 대한 보수의 세력들이 다 집권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이 하나로 합쳐지는 시대는 지났다. 각각의 나라들이 자기 이권에 따라서 좀 더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형태,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카테고리를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가지 에너지의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현상을 보고 있고, 영국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주요한 이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